이번 실습은 BJT 소자의 IB 특성을 측정하는, 즉 터미널 특성을 측정하는 실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BJT 소자는 NPN 타입과 PNP 타입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NPN 타입 소자 파트 넘버는 EN3904 소자의 N타입 BJT 소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이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코먼 베이스 구조와 코먼 에미터 구조 두 가지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실습을 할 텐데요. 필요로 하는 파트는 3904 소자 그리고 100K, 560옴, 330옴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BJT의 코먼 베이스 구조의 터미널 특성을 측정을 하는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먼 에미터 구조의 IB 특성을 측정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BJT 소자, 지금은 이제 NPN 소자를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NPN 소자의 터미널이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에미터가 포워드 다이오드로 턴온이 됐을 때 이 다이오드 커런트의 인젝션, 일렉트론 인젝션에 의해서 컬렉터 쪽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을 등가 회로로 모델해 놓은 게 에버스몰 모델입니다. 에버스몰 모델은 저희들 여기에 동작 모델을 빌드업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컬렉트 커런트는 이 포워드 컬렉트 커런트에서 리버스 역방향 다이오드 전류를 뺀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각각의 다이오드 커런트는 익스포넨셜 모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미터 전류인 경우에는 여기 전류에서 리버스 커런트로 차이로 주어지게 되고요. 베이스 커런트는 KCL을 이용을 해서 원래 베이스 커런트와 컬렉터를 더하게 되면 에미터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IE라고 하는 에미터 커런트는 컬렉터 커런트 플러스 베이스 커런트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베이스 커런트와 컬렉터 커런트를 더하면 투입한 전류는 나온 전류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베이스 커런트에 대한 표현식은 에미터에서 컬렉터 커런트를 뺀 전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버스몰 모델에 해당하고요. 에버스몰 모델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구조, 이제 코먼 베이스 구조일 때의 터미널 전류와 코먼 에미터 구조일 때 터미널 전류를 디라이브를 해야 되는데요. 특성을 자세히 보시면 둘 다 컬렉터 커런트, 다시 말해서 여기 전류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제 펑션이 이 코먼 베이스 구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터미널 커런트를 플롯할 때 V12에 대해서 IC를 플롯하게 됩니다. 그리고 IC가 이런 커브를 그릴 텐데요.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컬렉트 커런트는 V12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고요. 이 레벨 체인지는 에미트 커런트가 달라지면, 에미트 커런트가 바뀌게 되면 전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코먼 베이스 구조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식을 디라이브를 해야 되고요. 코먼 에미터 구조에서는 똑같은 터미널을 플롯할 때 VC에 대해서 컬렉트 커런트를 플롯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터미널 커런트들이 나올 겁니다. 이때 전류가 서로 달라지는 이유는 베이스 커런트가 달라져서 그래요. 베이스 커런트가 달라지면 전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터미널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컬렉트 에미터와 베이스 커런트에 대한 펑션으로 식을 디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 보고서에 각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내용 중에 이 에버스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코먼 베이스 구조일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디라이브를 해냈는지, 이 결과를 디라이브 하는 과정을
적어 달라는 얘기고요. 코먼 에미터 구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유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먼 베이스 구조일 때 터미널 전류, 코먼 에미터일 때 에미터를 공통으로 할 때 그 전류 구조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BJT 표현을 할 때 NPN 트랜지스터는 심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에미터, 반도체 타입으로는 N타입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여기는 P타입, 그리고 여기가 컬렉터, 여기는 다시 N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코먼 베이스 구조는 베이스를 그라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커런트를 특정을 할 때 베이스를 그라운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기준 전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 이게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과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 이게 컬렉터 커런트인데요.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 에미터 전류에 대해서, 에미터 전류와 V12에 대해서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코먼 베이스 구조이고요. 코먼 에미터는 에미터를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에미터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이 VC인데요. 컬렉터 에미터 사이의 전압과 여기에 투입된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여기에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게 코먼 에미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버스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코먼 베이스일 때와 코먼 에미터일 때 각각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디라이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이 이제 그 프리랩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결과 보고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실험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고하셔서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예비보고서는 일단 이렇게 생겨있는 스파이스 파일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먼 베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소자는 이게 그 실제 이제 그 소자를 가져올 때는 제가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BJT 소자 중에 NPN 트랜지스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서 픽한 다음에, 그러면 인벤토리가 뜨는데 여기 소자 EN3904 NXP 소자를 선택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를 가져와서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PWL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는 정연파. 지금 조건을 어디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요. 요 조건이 현재 여기 조건입니다. 보시면 옵셋이 2V고요. 옵셋이 2V, 진폭이 3이고요. 주파수는 100Hz에 해당합니다. 위상은 제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를 맞춰 놨습니다. 옵셋인 경우에 여기 맞춰서 돌리면 제로에 가깝게 돌아가게 됩니다. PWL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만들 때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에미트 커런트를 여기 마이너스 5V부터 마이너스 0.5V까지 0.5V 스텝으로, 그러면 사실은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0.5까지 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빈 엑셀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시간, 그리고 여기 전압을 적어주고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 10mm 간격으로 계단 형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9mm까지 플러스 2-3승 밀리까지 증가하게 하고요. 마이너스 5V에서부터 0.5V씩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값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일 때 여기에 1ms를 더하고요. 그러면 10ms일 때
여기에 0.5V가 더해지게 하게 되면 이때가 이제 10ms일 때 이제 전압 변화가 여기 9에서 10ms일 때 전압이 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19ms까지 4.5로 유지되다가 20ms에서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페이스트를 해놓으면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ms일 때고 29ms, 30ms, 39, 40에서 49 해서 여기가 90ms, 여기가 99ms인데 사실은 99ms 여기에서 없애주면 여기를 없애주고요. 여기를 100ms, 100ms가 0.1초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다 하면 잠깐만요. 10ms를 다 해야 되네요. 10ms를 다 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빈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고요. 여기를 이 스파이스 파일 밑에다가 common-base vee pwl.tx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스파이스 파일에 이 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00ms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10ms마다 한 번씩 아이브 커브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해보시면 여기에 전압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 그래서 그걸 해둔 파일이 지금 여기 파일입니다. 여기 파일을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면 0에서 9ms까지 마이너스 5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10ms가 될 때 0.5 스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9ms까지 마이너스 4.5로 이다가 20ms 될 때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때 저희들이 여기 전압은 10ms 동안 한 주기 변하고요. 10ms 동안 한 주기 변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를 335로 나누게 되면 여기를 마이너스 VC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압 차이를 330으로 나누게 되면 전류의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330은 0.33K이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로 읽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8mA 정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AWG2는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축을 시간이 아니라 이제 VC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베이스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코먼 베이스라서 이게 V12 전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V12 전압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아이브 커브가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브 커브를 얻는 과정이 예비 보고서 여기에 이제 그 플랫 해주는 여기 플랫 자체는 여기 걸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데 뒤에 분석을 하려면 어차피 여기가 데이터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엑스포트 데이터를 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여기와 여기 사실은 두 개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지금 전압을 제가 여기에 뽑아낼까요? 네, 여기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ommon-base iv.txt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 러닝 했던 결과가 이 파일이죠. 여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에디터로 열어서 보시면 AWG1과 AWG2 VC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전체를 컨트롤 A에서 전체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 엑셀 쪽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ommon base iv spice 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에서 페이스트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스파이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AWG1이 여기 있고요. AWG2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VC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컬렉트 커런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AWG1에서 B11에서 D11을 빼서 0.33으로 나누면 여기 전류 단위가 밀리암페어 단위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C를 저장을 하고요. VC와 IC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있던 이 IV 커브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보면 어떤 데이터를 다 삭제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컬렉트 전류를 추가를 하고 지금 데이터 끝이 어딘지를 보진 않았네요. 네, 그래. 데이터가 981번째 로까지 있네요. 981. 제가 어디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자, 여기에서 삽입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IC X축은 여기입니다. 81 Y축은 여기겠죠. 81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IV 커브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커브가 여기 커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축 서식을 레이블 표시 형식을 숫자로 이렇게 적고요. 그 레인지를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 이쪽 축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 보이도록 해서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V 커브를 얻었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축 서식을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숫자로 정리하고, 숫자는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플러스를 해두고요. 지금 여기 플러스를 가져와서 여기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VCB가 양수인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R호와 알파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DC 커런트 게인과 AC 커런트 게인을 각각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디파인 해 보겠습니다. VCB가 양수라야 됩니다. 조건이 지금 VCB가 양수인 조건에서 찾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VCB죠. 이제 정확하게 보면 VCB 이렇게 되겠죠. VCB 이렇게 한 게 안 나와요. 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B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VEE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계산을 할 때 아웃풋장을 이렇게 VE가 여기가 마이너스 5V일 때, 마이너스 4.5일 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전류가 많이 흐를 때가 이때가 마이너스 5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 5일 때가 전류를 가장 많이 흘리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5일 때 셀 서식을 숫자로 해서 이렇게 적을까요? 네. 두 개까지 해놓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5일 때가 전류가 가장 크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일 때 이 값들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VE는 마이너스 5일 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5일 때도 계산해야 돼요. 4.5일 때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에미트 커런트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VEE 마이너스 5V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V입니다. 그라운드라서. 그리고 여기는 0.7V 컨스턴트 볼티지 드랍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 마이너스 0.7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에미터 커런트는 560옴 분의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에서 여기 전압을 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565으로 나누는데 0.56 킬로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전류로 밀리암페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위가 그냥 560을 하게 되면 암페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밀리암페어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0.56 킬로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리빙 하게 되면 여기일 때 전류, 지금 여기 전류가 7.6mA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전류가 6.78mA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컬렉트 커런트를 찾아야 되는데, 컬렉트 커런트는 V12가 양수인 부분, 이 부분에서의 평균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도 평균값을 찾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커브에서 여기 평균을 찾겠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지금 시간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여기가 V12가 이게 VC가 양수라 해야 되고요. 시간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커브거든요. 첫 번째 커브는 지금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피어리어드입니다. 이게 0에서부터 10ms 사이, 이때가 가장 큰 전류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 커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전류가 여기 커브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ms 사이고요. 0에서 20ms 사이. 그래서 커브를, 첫 번째 커브를 구하려면 일단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시간 상으로 보면 얘가 이제 요 첫 번째 커브는 이 경우에 이제 시간은 0에서부터 시간이 10ms 사이, 그리고 여기는 10ms에서 20ms 사이에 요 커브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맨 큰 커브, 이 커브가 여기 커브에 해당합니다. VC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10ms 사이고,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4.5라고 되어 있는 구간은 10에서 20ms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 패스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구간은 전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요. 끝이 981까지 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대한 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981까지인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제 그 10ms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은 시간은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가 작아야 되는데 12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V12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V12가 양수인 조건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가 981인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 여기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데 그냥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10ms 이하, 그리고 V12는 양수인, 그래서 V12가 양수이고 마이너스 5인 요 구간일 때만 평균을 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verage 평균을 구하는데 이 전류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 전류의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할 때 조건이 지금은 두 번째 구간 10ms에서 20ms 사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를
908가 이제 일단은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10ms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얘가 20ms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게 10ms보다 크고 20ms보다 작다는 게 이 구간이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V2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인 구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여기에 V1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V12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에, 네, 지금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까지가 평균이고요. 0보다 크다는 조건이고, 여기까지가 20ms보다 작다는 조건이고, 네, 여기를 잘못 적었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의 평균과 여기의 평균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을 구했고요. 이때 DC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DC 알파는 컬렉트 커런트와 에미트 커런트 사이에 B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DC 알파에 나오고요. AC 알파, 여기서 AC 커런트 게인 알파를 얘기를 하는데, 알파는 컬렉트 커런트 변화와 나누기 에미트 커런트 변화. 그래서 DC 커런트는 이 절대 값에 대한 레이시오고요. AC 알파는 저희들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알파의 AC는 델타 IC 나누기 델타 IE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AC 알파입니다.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의 차이 나누기 에미트 커런트의 차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AC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RO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브에 대해서, 이 커브에 대해서 RO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커브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울기를 제가 기울기가 A, 절편을 B, 이렇게 1차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C를 에스티메이션 한 건데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면, 일단은 기울기는 아주 작을 거니까 0.01 정도로 주고요. 옵셋은 여기 Y절편은 그냥 7.6mA로 주겠습니다. 얘는 mA 단위고요. 여기는 기울기니까 mA/V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것 곱하기 VC 플러스의 절편, 이렇게 하면 1차식으로 모델이 가능해지겠죠. 여기를 이제 상수로 만들고 여기도 상수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첫 번째 커브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커브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려면 첫 번째 블락인 10ms 안쪽에 있는 신호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5 있는 쪽이 한 115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110 정도까지 해도 충분하게 찰 것 같습니다. 110 정도까지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에스티메이션 된 값이고요. 여기가 110 정도까지 하고, 여기도 110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커브이거든요. 여기와 여기가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0 이상인 구간, 이 구간에서만 피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를 정의를 하는데, 에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은 이게 V12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0보다 작으면 일단 에러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시간이 지금은 10ml가 최대이기 때문에 10ml가 최대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9ml에서 끊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9e-3승보다 크면 제로로 놓고 그래서 9ms 안쪽이고 D가 0 이상인 경우가 여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에러를 여기에서 여기 뺀 에러를 제곱을 취하도록 해서 에러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에러 값들이 에러가 존재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여기에서 맥스 에러를 찾아내겠습니다. 98 하나까지 이렇게 찾으면 이게 최대 에러가 이게 되고 이걸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찾기를 가져와서 여기 값을 최소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 파라미터를 최적화라고 드라이버를 걸게 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했을 때 거의 여기 0 이상이고 이 구간에서 거의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울기 분의 1이 R호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R호의 정의는 1 오버 R호가 여기에 기울기인데요. 델타 IC 나누기 델타 VCB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이 값이 바로 R호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R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나누기에 이 값인데 지금은 여기에 단위가 밀리암페어 볼트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킬로옴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여기 값을 하고요. 여기가 킬로옴 이렇게 돼서 261킬로옴 정도가 R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유효 숫자가 세 자리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들은 얘는 상관은 없는데요. 유효 숫자를 두 개 이렇게 하면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들어오고요. 여기는 여기는 또 따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숫자로 3개 하면 유효숫자 3자리고요. 여기는 유효숫자 3자리로 하려면 소점이 없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유효숫자 3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실습,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의 예비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